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장가를 잘 간 처복이 넘쳐 흐르는 사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함경도 두매산골에 금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 연함은 살먹은 소년이 있었다. 함경도 산골이라 안 그래도 땅이 척박한 데다 금복이네는 자기 땅이라고는 송곳 꽂을 만한 땅조차 없는 가난한 집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품을 팔아서 품삯조로 조나보리쌀을 주는 대로 받아다가는 세 식구가 끓여 먹고 살았는데 어느 때 몇 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면서 안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살림인데 일꾼을 구하는 집이 없었다. 그러니 방법이 있나 굶을 수밖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아궁이에 풀이 날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금복이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제 결심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나이가 10살 넘었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한 몸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남의 집 꼴머슴이라도 해서 땅맞이기 살만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몇 해가 걸리던 돈을 벌어올 테니까 제가 돌아올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린 것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하랴 싶어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집구석이라고 백날 처박혀 있어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어디 대처에라도 나가서 일하면 제 입 하나는 건사하리라 싶어 보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일이 고되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해서 눈물로 떠나보냈다. 이제 겨우 10서너 먹은 외아들이 돈을 벌러 기약 없는 길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금복 어머니는 장독간에 청수를 떠놓고는 아들하는 일이 잘 되고 무사 귀환하기를 빌고 또 빌었다. 금복은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시냇가에서 사금 캐는 사람이 있었다. 옆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했다. 제 딴에는 시장 조사를 한 셈인데 한나절 두고 보니 괜찮아 보였다. 이런 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사금 캐는 사람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던 참에 잘 되었다면서 금복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그 집에서 일하던 첫날 살면서 처음으로 금복은 쌀밥을 먹었다. 밥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았다. 너무 맛있어서 고봉으로 담은 밥을 눈 깜빡할 사이에 그야말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해치웠다. 염치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밥을 더 달라고 해서 먹는데 무언가 분위기가 수상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니 사람은 안 보이고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는 동그란 눈동자만 보였다. 속으로는 아차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금복은 살그머니 수저를 놓았다. 그러자 푸근한 얼굴을 한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아. 한 그릇 더 먹어도 돼. 옆에서 시중 들던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맑게 웃으면서 금복에게 밥 한 그릇을 더 고봉으로 퍼주었다. 그날 금복은 쌀밥을 고봉으로 3그릇 먹었는데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었다. 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금복이 또래였는데 주인 아주머니를 도와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다. 금복은 아주 부지런히 일했다. 강변이나 냇가에서 사금 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밤낮으로 사금을 채취해야 어쩌다가 살할 만한 금이 나오곤 했다. 그래도 금복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죽자 살자 일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다가 보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세월이 가면서 눈물 흘리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일이 너무 고돼서 저녁 먹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졌다. 죽은 듯이 자고 나면 어느새 다음날 새벽이었다. 어느 날 금복이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커다란 쇠고기 등어리를 들고 들어왔다. 마침 그날이 주인 아저씨의 생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은 쇠고기 요리를 먹겠구나 하고 아침상이 기다려졌다. 조금 있다 생일상이 나왔다.
그런데 상에는 쇠고기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았고 돼지고기 몇 점만 있었다. 금복이 의아해서 물었다. 아까 보니 쇠고기를 덩어리채 가져오더니 생일상에는 보이지 않네요. 주인 어른은 눈이 둥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일세. 하고 부엌 쪽을 보고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할 말이 없는지 겸연쩍어했는데 다소곳이 옆에 서 있던 순옥이 대신 나섰다. 주인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제 탓입니다. 마님께서 오늘이 바깥 주인의 생신이라고 쇠고기를 사다가 국 끓이고 양념해서 구우려고 부뚜막에 놓아둔 걸 집에 개가 훔쳐먹고는 즉사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마님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 고기는 독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이걸 사올 때 혹시 먼저 사간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문을 열자마자 내가 처음 사왔다. 마님, 그 고기를 다 사려면 값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고 죽는 것을 구해야겠으니 이 고기를 다 사야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동안 품삯으로 받았던 엽전 꿰미를 내어 그 집 쇠고기를 전부 사다가 뒷곁에 땅을 깊이 파서는 묻었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 순옥이가 참으로 어진 일을 하였구나. 아무도 모르게 이런 보살행을 하였으니 그 음덕으로 너와 내 자손은 번성하고 또 번성하겠구나. 순간 금복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소녀가 내 곁에 있었다니. 오며 가며 알아보니 순옥은 집도 절도 부모도 없이 거지로 떠돌던 소녀였다. 장터를 떠돌던 아이를 주인 아주머니가 살살 달래서 데려와서는 씻기고 입혀서 데리고 있는 것이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은 섭섭하겠지만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조금씩 순옥이 들어앉았다. 어느덧 금복은 20살 청년이 되었다. 집 생각도 간절하고 부모님이 더 늙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었다. 그동안 워낙 부지런히 일했고 버는 족족 주인에게 맡겨서 주인에게 맡긴 돈이 꽤 될 터였다. 어느 날 달이 좋은 밤을 택해 순옥을 불러내서는 속마음을 내보였다. 순옥 씨, 제가 이젠 집에 돌아가려 합니다. 왜? 누가 아프세요? 아픈 게 아니라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서입니다. 고향에 가서 땅을 조금 장만해서는 부모님이 더 늙기 전에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를 따라가지 않으시렵니까? 따라가다니요? 혼인하자는 말입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순옥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혼인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싫다고 하십시오.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데 혼인은 못한다니? 금복 씨, 제 과거를 아십니까? 아니,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는 저를 낳은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제 나이도 모릅니다. 이름도 마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아이 때부터 장터를 돌아다니며 빌어먹던 걸뱅이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사람을 만들어 주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제가 어찌 시집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순옥의 말을 들은 금복은 순옥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기 집의 형편을 말했다. 그런 다음 순옥을 꼭 껴안았다. 자기의 모든 진심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평생 처음 이성을 껴안았다. 금복의 팔 안에서 파르르 떨던 순옥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금복이 순옥과 혼인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그만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아이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2개 꺼냈다. 그것을 금복과 순옥에게 하나씩 주면서 말했다. 정말 축하한다. 아마 너희 둘은 잘 살 것이다. 이건 그동안 일한 품삯이다. 금복이는 5년치 품삯이다. 매년 버는 돈을 내가 복리로 계산한 것이다.
순옥이는 매년 따로 일하는 품삯을 받았지만 이 금덩어리는 시집가는 지참금이라고 생각해라. 팔면 제법 많은 돈을 받을 테니 전답을 사서 농사 짓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챙겨 가지고 가거라. 금복과 순옥은 금덩어리를 괴나리 보찜에 넣고는 금복의 집으로 갔다. 이것을 팔면 우리 식구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싶어서 금복은 신바람이 났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집에 들렀다.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났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글쎄 등이 허전했다. 금덩어리가 든 괴나리 보찜을 그만 주막에 두고 온 것이었다.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잘 때도 품 안에 품고 잤는데 주막을 나오면서 그만 잊어버리고 온 것이다. 금복과 순옥은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주막집 주인은 젊은 부부가 떠난 뒤에 괴나리 보찜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금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았다. 주막집 주인은 얼른 금덩어리를 감추어 놓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다. 두고 간 걸 알면 틀림없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못 보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내가 가질까? 젊은 부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금덩어리일 텐데 그냥 돌려줄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괴나리 보찜을 찾으러 오는 젊은 부부가 보였다. 여보세요. 우리 금덩어리 못 보셨나요? 5해 동안 우리 두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품삯이랍니다. 보셨으면 제발 돌려주세요. 젊은 부부가 애원하는 것을 보니 차마 모르겠다고 할 수 없었다. 주막집 주인은 잠깐 나쁘게 마음먹었던 것을 뉘우치고 금덩어리를 내어주었다. 여기 있어이다. 그러지 않아도 찾으러 올 줄 알고 잘 간수해 두었다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부부는 절을 12번도 더하고 금덩어리를 받아서 갔다. 한참 후 금복과 순옥이 강가를 지나는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강 쪽에서 들렸다. 어디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강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금복은 그 여자아이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이걸 어쩌나 헤엄을 못 쳤다. 금복과 순옥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런데 몰려든 어른들도 물에 못 뛰어들고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세서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발 저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금복이 아무리 애원해도 어른들은 머뭇거리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대로 두면 물에 빠진 아이는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갑자기 순옥이 금복의 옆구리를 찔렀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빤히 쳐다봤다. 순옥의 속내를 헤아린 금복이 얼른 괴나리 보찜 속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꺼냈다. 누구든지 저 여자아이를 살려주면 이 금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몰려든 어른들이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맛만 쩍쩍 타셨다. 순옥이 금복의 옆구리를 한 번 더 쳤다. 금복이 금덩어리 하나를 더 꺼냈다. 저 아이를 살려주면 이 금덩어리 2개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나섰다. 금덩어리가 2개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아이를 구해보지요. 하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청년은 험한 물살을 헤치고 겨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다. 약속대로 금복은 금덩어리 2개를 청년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너희 집이 어디냐? 내가 데려다 주마. 물에 빠졌던 아이는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더니 글쎄 2 사람이 어젯밤 묵은 바로 그 주막집이었다. 주막집 딸이 강 근처에서 놀다 물에 빠진 거였다. 어이구, 내 귀한 딸이 이게 무슨 변이냐? 주막집 주인이 달려들어 딸을 안고는 난리법석을 쳤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낱낱이 다 듣고는 젊은 분들 정말 고맙소이다. 우리 딸 목숨을 살려주었군요. 인연이 참 묘하군요. 내가 그 금덩어리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딸이 목숨을 잃었겠습니다. 그 귀한 금덩어리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우리 딸하고 바꾸었으니 내가 그 값을 다 쳐주겠소이다. 하고는 토지 문서를 여러 개 꺼내어서 주고는 따로 여러 꿰미의 엽전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금복은 이웃과 친지들을 모셔놓고는 순옥과 소박한 혼례를 올린 다음 이제는 늙어버린 부모님을 모시고는 제 소유의 전답이 있는 곳을 찾아서 주막집 근처로 갔다.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들 딸 낳으면서 잘 살았다. 희한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금복이 순옥과 부부의 예를 맺은 다음에는 농사도 잘 되고 살림도 점점 피어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장가를 잘 간 사내, 자기 복이 아니라 처복 때문에 잘 사는 사내가 바로 자기인 것 같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